일본 우익들은 일본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정이 파탄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와 C19 대책 등으로 적자 국채 등이 부풀어 오르면서 일본의 국채 발행 잔고는 1074조 1596억엔이 되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일본의 재정 파탄 위험이 이미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본 재정에 관한 논의에는 또 하나의 큰 테마가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재정 파탄 위험인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은 일본의 재정 파탄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보통 예금에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것과 같이 국채 이자도 낮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비의 부담도 작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행된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은행이 매입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스스럼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양상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중 하나는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을 멈추고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정책으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늦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금은 금리가 높은 달러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엔저, 달러 상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1달러당 100엔에 살 수 있었던 외국 제품이 1달러당 120엔이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엔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일본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일본 우익들은 일본은 수출 산업이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엔화 약세가 수출 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꾀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나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격을 올리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만 합니다. 일본 우익들은 아주 단세포같이 엔저는 수출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금리차를 해소하고 엔화 약세를 막고 싶다면 일본은행도 저금리 정책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는 2023년 4월 8일까지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면 일본은행도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차입 금리 상승을 불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택 융자 금리 인상 등 자국민의 생활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에 강력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율도 상승하므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 국채 발행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차환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차환 국채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차환 국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앞서 발행했던 국채의 상환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은 강렬한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발행의 계속성이나 국채 상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일본의 국채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는 누군가가 구입해 왔지만 일본의 국채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국채를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우익들의 말처럼 정말로 일본 내에서 국채를 구입했으니 괜찮은 것인지 일본 은행이 구입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국보다 2단계 낮췄습니다. S&P 국가 신용 등급에서 한국과 일본은 1990년에 각각 A+와 AAA였지만
2021년도에는 한국이 AA로 상향됐고 일본은 A+로 하향평가되었습니다. 국채 가격의 급락은 일본은행의 자산 내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보험, 연금이라고 하는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기관 투자가의 자산 내용도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여전히 일본은행이 지폐를 마구 찍어내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일본은행의 부채가 됩니다. 자산의 뒷받침 없이 돈을 마구 발행하는 것은 일본은행의 재무 내용이 악화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자기 자본은 10조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국채 가격의 하락은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일본은행에 넣어두는 당좌 예금도 일본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은 따지고 보면 은행에 맡기고 있는 일본인들의 예금이므로 일본은행의 자산 악화는 결국 자국민의 자산 내용이 악화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은 국채의 격하로도 연결됩니다. 일본의 국채가 격화되면 국채에 대한 신용이 한층 더 떨어지면서 국채 담보 가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매수자가 감소해 국채 발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등급은 국채 신용 등급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도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금융 완화 정책을 끝내게 되면 많은 위기가 일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C19 상황처럼 금리 상승이 무엇을 계기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처럼 일본의 경제 위기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 우익들은 여전히 국채를 발행해도 건설 국채에는 그에 맞는 자산이 있고 나라가 보유하는 자산도 풍부하게 있다. 또한 2020년 12월 말 개인 금융 자산이 약 2,000조엔이나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산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인 금융 자산으로서 국채가 안전하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여차하면 국채를 갚기 위해 개인 금융 자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 개인 자산 몰수입니다. 재무성이 발표한 2021년도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44.3%였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인 조세 부담과 연금 및 사회보장 부담의 합계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에 재정 적자를 더한 것이 잠재적 국민 부담률인데 2021년도 전망은 56.6%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인들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착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재정 파탄 징조는 확실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일본의 미흡한 대처는 분명 미래에 큰 위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일본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도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혹시 모를 일본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